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갈라선 이야기는 제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제 속으로 얘기를 구구절절 털어놓기가 참 애매했는데요. 이렇게 즐겨 듣던 유튜브 채널에 제 사연을 보내봤을 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실지 댓글과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꾹꾹 참고 살다가 결국 남편과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제 이야기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한 뒤 전공을 살려보고자 번역 일을 하며 서울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사회생활을 시작했음에도 혼자 서울 땅에서 살아가는 게 녹록지는 않더라고요. 나름 성실한 대학생활을 해왔다고 자부했는데 다행히도 많은 선배들의 도움을 얻어 꾸준한 번역 업무를 맡아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쪽 일이 워낙 인맥으로 일거리를 소개받는 경우가 많았던지라 초반에는 쉼 없이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개를 하던 일들도 점점 떨어져 가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취업해야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취업 준비를 했고 번역 소싱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됐어요. 나름 졸업 후에 돈을 벌어보긴 했어도 제대로 된 사회생활이 처음이었던 저는 회사 생활에 서투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때마다 상사였던 남편이 저를 살뜰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에 칭찬도 많이 해주면서 힘을 보태주던 그 사람이 많은 힘이 됐어요. 요즘 맡고 있는 번역 업무에 대한 평가가 정말 좋아요. 번역도 어찌 보면 센스인데 센스가 타고나신 것 같아요. 칭찬 감사해요. 아직 많이 부족해요. 많이 도와주세요. 첫 회사 생활이라 미숙한 게 많아요. 같은 회사 건물에서 같은 프로젝트를 도맡아 오랜 시간 정을 쌓다 보니 어느새 그 사람의 안 보이던 점들이 보이더라고요.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성격, 윗사람들에게 취하는 태도와 예의, 그런 것들이 제가 꿈꾸던 이상형에 가까웠어요. 물론 키도 훤칠했고 호감형 인상을 갖춘 멀건 피부까지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호감으로 여기며 교감했고 회사 생활 2년차가 되던 즈음부터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연애하면서도 남편과는 단 한 번의 다툼도 없었습니다. 먼저 시집간 주변 친구들이나 언니들의 일화를 들어보면 연애 시절 보였던 모습이 결혼하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고들 했었는데 제 남편은 변함없이 저를 아껴주고 배려해줄 것만 같았어요. 이런 생각이 꾸준히 지속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결심하게 됐죠. 믿음직스럽던 남편은 항상 제게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자기야, 우리가 결혼한다고 해서 지금이랑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어. 나 믿지? 그냥 빨리 자기랑 가족이 되고 싶어. 우리 부모님도 자기 좋아하시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여자 혼자 서울 올라가서 아등바등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 안 그래도 우리 부모님도 걱정이 많으신데 차라리 결혼이라도 서두르면 좀 걱정을 더실 것 같기도 해. 저희 연애가 대학생들의 풋풋한 연애라기보다는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던 연애였던지라 양가 부모님에게 소개받는 자리도 빨랐고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꼴이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사실 남편의 서글서글한 성격이 저희 부모님에게 큰 점수를 따기도 했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남자라고 해도 결혼을 결심하기에 긴가민가 하던 찰나에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가 더해지면 제 결심도 더 굳건해지는 그런 느낌요.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순탄했던 결혼 준비 기간에 저희의 큰 고민은 따로 있었습니다. 주로 제가 먼저 그 고민을 남편에게 털어놓았었죠. 근데 자기도 알다시피 우리 집 형편이 그리 좋은 것도 아니고 요즘 서울집 값도 너무 올라서 신혼집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들어. 예전처럼 남자가 집을 해온다 이런 시대도 아니잖아.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어. 에이, 그런 걸로 너무 고민하지 마. 무리해서라도 신혼집을 구하려면 구할 수 있겠지만 내 생각도 당신이랑 같아. 우린 아직 젊으니까 작은 전셋집이라도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물론 남편도 철부지 같은 스타일은 아니라 이런 고민 얘기를 할 때마다 함께 진중하게 생각해보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스타일이었는데요. 제게 부담을 덜어주려는 듯 본인도 방법을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워낙 본가에 손을 벌리지 않고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가며 생활했던 것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어릴 적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 때문에 집안이 기울어진 뒤로 형편이 좋은 상황은 아니었고 두 분 모두 저에게 어떤 것도 물려주시거나 보태주실 만한 여유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시집이라도 가서 계속 직장 생활하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만으로도 물질 그 이상의 효도를 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테지만 끝을 모르고 치솟는 서울집값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저도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집 문제만 빼고 어느 정도 결혼 준비에 대한 큰 그림은 거의 그려졌을 때쯤 남편이 저에게 제안하더군요. 이번 주말 시간 괜찮으면 우리 집에 한번 가자. 엄마가 할 얘기 있대. 어머니가? 갑자기 무슨 일로? 그냥 우리 결혼 준비하는 거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시기도 하고 자기한테도 할 말이 있나 봐. 제 느낌엔 그때 당시 남편은 어머니가 어떤 제안을 하실지에 대해 대충은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다만 자세히 얘기는 해주지 않았고 제 입장에서는 무지 궁금할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는 오래전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 딸을 키워내신 분이었어요. 도매시장에서 의류업을 하시며 밤낮 없이 새벽일로 벌이를 하며 고생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덕분에 조금은 예민해 보이는 인상과 누가 봐도 강한 느낌의 분위기를 풍겨 저도 처음 배웠을 때는 적지 않게 당황했던 기억이 있네요. 너희들 결혼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 이렇게 주말에 보자고 해서 괜히 시간 뺏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 자주 뵈면 좋죠, 뭐. 근데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은? 이제 내가 내 아들이랑 결혼한다는데 집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길래 불렀다. 나도 바깥 양반 먼저 보내고 아들내미 딸내미 혼자 키운다고 여력이 없어서 집 하나 떡하니 내어줄 수 없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안 그래도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작은 전세라도 마련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 집도 형편이 안 돼서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하긴 나도 전에 들어보니 너희 집은 우리 집보다도 더 사정이 안 좋다던데. 아버지 사업이 뭐였길래 그렇게 어려워졌대니? 어머니의 성격대로 가끔은 이렇게 쏘아붙이는 말을 할 때마다 저도 흠칫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사실 아무리 예비 며느리 자격이라고 해도 어머님을 그렇게 자주 뵐 기회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어머니랑 그 후로 쭉 5년을 같이 살게 될 줄은요. 제안 하나 하마. 너희 두 사람 나랑 이 집에서 같이 사는 건 어떠니? 저희 신혼집을 여기서요? 저희가 집 걱정하는 것 때문에 그러세요, 어머니? 그러실 필요 없어요. 어머니도 지내시던 게 있는데 괜히 저희 들어오면 불편하실 거고요. 혹시 내가 시집살이라도 시킬까 봐 그러니?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냥 갑자기 너무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해주시니까 놀래서요. 아마 너희 부모님도 좋아하실 거야. 너 혼자 아등바등 서울에서 전셋집 얻어 신혼생활 하는 것보다 그냥 한 푼 두 푼에 아껴가면서 여기서 지낸다고 하면 여러모로 걱정이 덜해지시지 않겠니? 듣고 보니 그 말도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당시 집은 자신의 딸과 단둘이 지내는 것 치고는 좀 넓은 구조였어요. 저희가 들어가서 지내면 딱 좋을 만한 구조이기도 했고 게다가 남편과 제가 다니는 직장과 매우 가까운 위치였죠. 작은 전셋집을 구할라 쳐도 회사와의 출퇴근 거리도 고려해야 했기에 사실 금전적인 어려움에 더 부딪힌 것도 있었거든요. 여기에 어머니의 또 하나의 추가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명 쪽에 바깥 양반 앞으로 되어 있던 땅이 조금 있는데 거기가 5년 후에 재개발이 된다고 하는구나. 다 늙어서 내가 그거 쥐어 뭐 하겠니? 그냥 아들 딸들 나눠주고 마는 거지. 그거 너희들 독립할 신혼집으로 줄 테니까 그때까지만 같이 지내면 좋잖니. 돌아가신 아버님 이름으로 된 땅이 재개발이 되면서 5년 후에 아파트 입주가 가능해진다는 제안은 사실 많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 부부의 미래를 걱정해 주시고 챙겨주시려는 어머님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도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선택지가 없기도 했고요. 남편도 옆에서 고민하는 저를 거들었습니다. 엄마 말대로 하자. 우리 결혼해서 애라도 생기면 엄마랑 같이 살면서 좀 도움도 얻을 수 있고 좋잖아.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점이 많을 거야. 그건 그런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서울 올라와서 쭉 혼자만 살아왔어서 적응을 잘할지 좀 걱정도 돼. 어머님의 아가씨까지 같이 지내는 거잖아. 내 동생 내 말이면 껌뻑 죽어. 걱정 마. 우리 엄마도 TV에 나오는 그런 시어머니 행세 안 할 거고 내가 장담해. 그리고 자기 나랑 같이 계속 일하면서 회사 생활 할 거잖아. 집에서 부딪힐 일도 거의 없겠구만 뭘.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집에는 어머니 혼자 지내시고 계셨는데 어쩐 일인지 저희 결혼이 다가올 때쯤 아가씨도 어머니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취업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흘려들었던 기억만 있었지 그렇게 5식구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시댁의 제안을 듣고 저는 곧장 친정에 연락해서 이 문제를 상담하기도 했는데요. 너희 시어머니가 그래도 배려 많이 해주신 거네. 우리가 되려 미안하구나. 사돈이 얘기하는 대로 5년 정도 같이 지내면서 정도 쌓고 하면 좋을 것 같아. 너희들 살집 마련해주겠다고 그렇게 발벗고 나서는 시댁에 요즘 세상 어디 있니? 고맙고 송구해서 나도 전화 한 통 드려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좀 걱정돼. 시누이도 몇 번 본 적 없고 내가 시댁살이를 잘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고. 그렇게 걱정되면 결혼을 물르지 그러니? 예전에는 다 그러고 잘만 살았다. 시댁에 잘하면서 지내는 게 우리한테도 효도하는 거야. 그리고 넌 잘할 거고 우리가 무슨 면목이 있겠니? 사돈 얘기대로 하는 게 좋겠다. 저희 엄마는 연신 면목이 없다며 시어머니의 제안대로 5년 정도만 정부치고 살아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서울에 올라온 뒤 사회생활을 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본가에 내려가 인사드렸던 일이 손에 꼽을 정도였거든요. 그랬던 제가 막상 시집살이를 할 거라고 생각하니 그제서야 부모님한테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더 찾아뵙기 어려울 텐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저희 부부는 어머님 댁에서 지내며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5년 후에 분가하면서 장만할 생각으로 집귀며 가전들도 거의 없이 들어갔어요. 대신 명목상 결혼준비 자금 일부를 어머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그게 도리라고 생각했고 어찌 되었든 저희도 비용을 아끼게 되었으니까 전혀 아깝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부터 벌어진 5년간의 시집살이가 저에게 큰 상처로 돌아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첫 1년간은 시댁 생활에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나 시누이 2사람 모두 각자 하는 일도 있고 집에서 마주칠 일이 크게 없었기에 주말이 되면 같이 외식하는 정도의 공동체 생활을 하며 저는 저대로 며느리 노릇을 잘해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1년이 되었을 무렵부터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시누이의 까칠한 성격은 제가 감당해내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언니는 진짜 눈치 보며 시집살이하고 그런 성격은 아닌가 봐요? 그쵸? 우리 엄마가 성격이 물러서 그런지 언니네 빨래까지 다 해주는 것 같던데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아가씨,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저희 빨래는 저희가 알아서 하고 있어요. 간혹 어머님이 해주시는 것도 그러지 마시라고 하는데도 얘기 없이 자꾸 하시니까. 에이, 나 같은 고맙다고 용돈이라도 더 드릴 텐데 언니네 꼴랑 100만 원 준다면서요? 꼴랑이라뇨. 남편이랑 제가 버는 것 치고는 그 정도면 그래도 많이 드린다고 챙겨드리는 거예요. 여기 살다가 나갈 준비도 하려면 저희도 저축은 해야 하고요. 어머, 어차피 돌아가신 우리 아빠 땅 물려받아서 아파트 받기로 했다면서요. 요즘 아파트 얼마인지 몰라요? 100만 원 생활비로 유세 떨 건 아닌 것 같아. 나도 언니처럼 아파트 준다는 시댁 있으면 지금이라도 그 집으로 시집가고 싶고 그러네. 시누이는 꼭 남편이 없는 날이면 이런 식으로 저를 비아냥거리기 바빴습니다. 원래 성격이 까칠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워낙 결혼 전에 교류가 없던 사이인지라 관계를 맺는 과정도 없었고 저도 큰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그냥 좋게 좋게 넘겨왔는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해지는 겁니다. 저도 시누이처럼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주말이면 쉬고 싶어지는 게 당연한데도 언제부턴가 본인 세탁물이며 청소 같은 걸 주말에 몰아서 부탁하는 일이 잦아지더라고요. 언니랑 오빠 거 빨래할 때 내 것도 좀 해주고 그래요. 얼마나 된다고. 부탁 좀 할게요. 아니 아가씨, 그리고 이건 드라이 클리닝 맡겨야 하는 옷들 아니에요? 그런 건 언니가 좀 알아서 봐주고 필요하면 세탁소에 맡겨주면 되잖아요. 언니 거 드라이 맡길 때 몇 개 해주면 되겠네 뭘. 한 번은 저희 부부가 쓰는 침구 세탁을 맡기던 날 본인 것은 왜 물어보지도 않고 맡겼냐며 화를 내더군요. 아니, 같은 집 살면서 언니는 왜 늘 그런 식으로 처시네요? 엄마랑 나는 뭐 시댁 식구다 이거예요? 솔직히 얹혀 사는 입장이라면 말이라도 물어봐주면 어디가 덧나나? 오빠 말론 회사에서 언니 되게 센스 있는 직원이라더니 내가 볼 땐 영 아닌 것 같아.
내가 이 집에서 아가씨 가정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엄연히 가족이잖아요. 말 그대로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앞으로 당번을 정하는 건 어때요? 규칙적으로 해보자고요. 집안일도 내가 한 번 하면 아가씨도 한 번 하고 그런 식이요. 아가씨도 따지고 보면 독립 못하고 어머님 집에 얹혀 사는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회사 생활하면서 불합리한 처사에는 꼭 할 말은 해야 했던 성격인지라 그날만큼은 저도 참지 못하고 아가씨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결혼 생활에 시댁 식구랑 나이 따지기는 싫었지만 그래도 7살이나 차이가 나기도 했고 결혼 이후 내내 신경질적으로 저를 대하는 게 늘 스트레스로 자리 잡았거든요. 하지만 더 큰 스트레스는 그날 밤 남편이 더 일을 키웠던 게 문제였어요. 내 동생이 언제 당신을 가정부처럼 대했다고 그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아가씨가 그렇게 얘기해? 영문도 모르는 엄마도 불쾌할 정도면 당신이 어떻게 얘기했길래 그래? 가끔 보면 당신 좀 예민한 성격인 거 알아? 걔도 요즘 취업 안 된다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앤데 게다가 어리잖아. 아직 20대 애라고. 당신이 이해 좀 하면 될 걸. 엄마 눈치 보이고 괜히 좀 그렇잖아. 어머님 눈치 볼 때 내 눈치도 한번 봐주면 안 돼? 나 당신한테 말 안 한 일들이 더 많아. 아가씨가 사사건건 나한테 시비조로 말하고 청소며 빨래며 은근 떠넘기는 거 당신도 알잖아. 그래도 그렇게 과민하게 반응하지 말았어야지. 우리 여기서 같이 지내기로 한 거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 우리 엄마가 집도 준다고 했고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해? 내가 선택해? 우리 같이 결정한 거지. 난 이 집에 가사 도우미로 온 게 아니야. 엄연한 당신 와이프고 새로운 가족으로 지내는 거라고. 그게 비록 5년이든 10년이든 중요한 게 아니야. 나한테는. 연애 시절 단 한 번도 다툼이 없던 우리 부부는 그렇게 시댁살이를 하면서 다툼도 늘어갔습니다. 자기 어머니랑 여동생이 있는 집에서 생활하는 남편의 모습은 제가 알던 남편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게 지내면서 점점 눈에 보이더군요. 책임감 있고 서글서글했던 성격은 온데간데였고 점점 고압적이고 가족 앞에서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일관하는 듯한 무엇보다 내 편이라는 생각보단 자기 어머니와 여동생을 우선시하는 태도에 실망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에게 외식 때문에도 한 소리를 들었어요. 너희 주말 늦은 시간까지 뭐 하다 들어오니? 뭐 좋은 데라도 다녀왔니? 남편이랑 저랑 요번 주 내내 좀 바빴잖아요. 둘이 밖에서 밥 먹고 영화 한 편 보고 오는 길이에요. 가만 보면 너가 가정교육이 잘못된 건지 물색 없이 구는 건지 보통 주말 저녁 외식 한번 할라치면 네 시애미한테도 같이 드시겠냐 여쭙기라도 하는 게 예의 아니니? 우리 아들도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너 만나면서 애가 가족은 안중에도 없더라. 네가 둘만 나가 먹자 그랬니? 어머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섭섭해요. 저도 어머니 가족이에요. 며느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사람 꼬셔서 둘만 먹자고 한 적도 없고요. 식당이며 영화며 다 이 사람이 예약해 준 거예요. 어머니랑 아가씨 생각 못한 건 죄송해요. 그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보통 이런 경우면 네 남편한테도 얘기해서 집에 혼자 있는 시애미도 생각해서 같이 먹자라든지 그런 말이라도 하는 게 보통 며느리들 아니겠니? 너는 그런 한 끗이 늘 부족한 것 같다. 5년만 지내면 아파트 준다고 할 땐 넙죽 들어오겠다고 잘하겠다고 하더니 지낼만 하니까 나를 아주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 그건 너무 과대해석이세요, 어머니.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호되게 한 소리 듣는 날에는 남편은 옆에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거나 바깥에 나가서 담배를 태우곤 했어요. 이 집안에 저만 빼고 다 같은 마음으로 합심해서 저를 괴롭히는 느낌마저 들더라고요. 감정적인 소외감이 사무쳤습니다. 게다가 시댁에서 지낸 지 3년차가 될 때쯤 아이가 안 생기는 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줬습니다. 오늘 내 친구 손주 돌잔치 다녀오는 길이다. 어찌나 곱고 귀엽든지. 나 빼고 주변 다들 할머니 소리 듣는다고 난리야. 예전처럼 여러 키워 고생하는 시대도 아니고 하나나 둘 낳아서 오순도순 지내는 게 좋아 보이던데 너희는 어째 여직 소식은 없니? 저희가 아직 회사에서 한창 일하고 있기도 하고요. 더 배울 것도 많고요. 얘가 일하기를 고집하는 거겠지. 우리 아들이 얼마나 애들을 좋아하는지 모르는구나. 어릴 때부터 장가가면 아들, 딸 하나씩 낳는 게 꿈이라고 하던 놈이다. 내가 볼 적에 너가 뜻이 없어서 그런 것 같구나. 뭐 이해는 한다.
요즘 여자들이 어디 애 낳고 싶어 하겠니? 바깥에서 일하고 싶어 하지? 노력해 볼게요, 어머니. 저희도 계획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너희 친정이 예전에 사업 실패도 겪고 어려움이 많아져서 내가 화목함을 덜 느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TV에서 보니까 그런 경우도 많다더라. 네 표정 보면 가끔 어딘가 모르게 그늘이 느껴질 때가 있어. 그런 소리 듣지 않니? 사실 자녀 문제는 우리 부부의 문제이기도 하고 저희가 아예 계획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은근한 말들로 저를 탓하시는 것 같은 시어머니의 얘기들이 시시때때로 전해지니까 그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친정이 덜 화목해서 그렇다는 등의 말씀들은 자기 전에도 꼭 한 번씩 더 생각나서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저는 회사 생활하며 출퇴근하는 평일이 너무 좋았습니다. 결혼 이후 조금씩 변해가는 남편에게선 모든 걸 위로받지 못했고 오로지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이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떨어져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거든요. 오히려 주말이 되면 괴로웠어요. 온갖 집안일과 눈칫밥으로 힘들었기 때문이죠. 시댁살이에 가장 황당했던 일을 꼽자면 욕실 리모델링 사건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지내면서 항상 볼멘 소리로 욕실 리모델링을 좀 해야겠다고 하시던 어머니의 말을 종종 듣곤 했는데요. 시어머니의 생일이 다가오던 어느 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어머니 생일에 우리가 욕실 리모델링 해드리면 어떨 것 같아? 그거 하려면 비용이 꽤 들걸? 아이, 좋은 아이디어이긴 한데 엄마 생일 선물로 욕실 리모델링은 좀 아니지 않아? 왜? 어머니께서 하고 싶어 하셨잖아. 말씀만 하시고 아직 안 하신 거면 비용 부담도 되셔서 그랬던 이유도 있을 테고. 내 생각엔 그냥 그 정도는 자기가 좀 해드려. 엄마나 여동생도 그럼 당신한테 더 고마워하고 잘해주지 않을까? 나는 지금 우리가 같이 하자는 건데 그걸 내 돈으로 하라는 얘기야? 그럼 당신은 뭐 하게? 난 그냥 따로 용돈이나 좀 드리지 뭐. 솔직히 욕실 리모델링 같은 거 엄마가 하고 싶어 하는 거 눈치챘으면 그냥 나 몰래 해주지 그랬어. 난 들은 게 없어서 몰랐어. 그렇게 엄마가 원하는지도 눈치 못 챘고. 그럼 난 그걸 내 돈으로 해드려야 할 이유는 뭔데? 당신 말 좀 이상하게 한다. 아니야, 어차피 엄마가 우리한테 좀 있으면 아파트 줄 거 아니야. 그게 돈이 얼만데 욕실 리모델링 좀 해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우리도 같이 쓰잖아, 어차피. 사실 저는 시댁에 지내면서 욕실 제대로 맘 편히 써본 적도 없었어요. 우리 부부만 사는 집도 아니고 제가 맘 놓고 목욕이라도 제대로 할 수가 있었겠나요? 오히려 그냥 제 개인 통장 돈으로 그 정도는 해드려도 되지 않냐며 훈수두는 남편이 너무 얄미웠습니다. 같은 말이어도 제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하고서 본인 가족들 편에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게 보이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 넓지 않았던 욕실은 간단한 리모델링에도 수백만 원이 들었습니다. 결국 남편 말대로 독립할 때 증여해 주실 아파트를 생각하며 제 개인 저금 통장을 깨고 욕실 리모델링을 해드렸습니다. 어머 언니, 그래도 꽁쳐놓은 돈이 좀 있었네? 역시 우리 집 5년 가까이 살면서 이런 거 해주는 거 처음 아니에요? 아가씨, 진짜 같은 얘기를 해도 말을 그렇게 해요? 아니,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언니 맨날 개인주의였잖아. 빨래며 청소며 우리 엄마가 얘기 안 하면 절대 손도 안 대는 스타일. 맞죠?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렇게 투닥거리며 한 집 생활 할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좀 잘 지내요, 우리. 그래서 말인데 나도 내년에 결혼하는 거 알죠? 언니가 내 집안 살림 준비하는 거 좀 봐주고 주말마다 나랑 좀 같이 다녀주면 안 돼요? 이런 거 친구들이랑 보기도 좀 그렇고 엄마랑 다니기엔 너무 스타일 올드하고. 곧 결혼을 앞둔 시누이가 본인 혼수살림 준비하는데 조언을 구한다며 주말마다 같이 시간을 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눈에 거슬릴 때는 그렇게 달려들더니 본인 아쉬운 일 있을 때는 늘 이렇게 살뜰히 부탁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 일마저 따로 나가 살면 부딪힐 일이 없겠지 하는 생각에 수락했습니다. 남편은 왜 가만히 있었냐고요? 남편 눈에 이런 상황들이 그저 자신의 가족들과 아내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이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 아내가 성공적인 시댁살이를 위해 노력한다, 이거겠죠. 그렇게 결혼 준비에 한창이던 시누이는 와중에 임신까지 하게 됐습니다. 손주를 노래 부르시던 시어머니는 식도 올리기 전에 생긴 아이 소식에 집안의 축복이라며 시누이를 극진히 여겼고 집안의 모든 케어는 주말만 되면 저의 몫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너희보다도 먼저 딸내미가 손주를 안겨줄 줄이야 누가 알았겠니?
당분간 집안일은 내가 좀 도왔으면 좋겠다. 초사는 더 관리를 잘해야 한다지 않아? 아무리 시누이가 먼저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시샘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지? 시어머니는 아가씨가 아이를 갖자마자 대놓고 집안일을 도우라며 엄포를 놓으셨고, 조카가 생긴다며 싱글벙글하던 남편은 제 편에서 아무 힘이 되어주지도 못했어요. 가끔 투정을 하기도 했지만 남편은 늘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래도 가족된 도리로 축하해주고 도울 수 있을 때 돕는 게 맞다고 생각해.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가 쭉 이렇게 같이 살 것도 아니고 이제 곧 분가할 거잖아. 엄마가 다 우리 생각해서 하는 얘기인데 당신이 좀 들어주면 안 될까? 그땐 저도 남편에게 기대보려 노력하는 것도 지치더라고요. 그냥 모든 걸 받아들이고 오직 분가만을 생각하며 남은 시간 시댁 식구들에게 잘해보자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쯤 되니 증여해 주신다던 아파트에 대해선 큰 감흥도 없었어요. 그놈의 아파트로 볼모 잡혀서 5년간 지내온 시간과 서름에 비하면 이게 그렇게 내 인생의 큰 기쁨이라고 할 만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따지고 보면 그 아파트도 제 남편이 물려받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남편이라는 사람과의 신뢰가 서서히 금이 가고 있을 때였으니 저에게는 큰 보상으로 여겨질 리가 없었죠. 시간이 좀 더 흘러 드디어 약속했던 5년이 다 되었고 서서히 저희 부부는 분가할 준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던 광명은 순조롭게 재개발 부지로 지정되어 나름 이름만 들으면 유명세가 있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됐죠. 물론 그 아파트가 시누이의 신혼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할 얘기가 있으시다고요? 무슨 일이세요? 너희 남편한테는 내가 이미 따로 얘기했다만 너희한테 물려주기로 한 아파트 말이다. 그거 너희 시누이 신혼집으로 좀 돌려야겠다. 뜬금없는 어머니의 선언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아가씨 신혼집으로 하신다니요. 저희 지금 분가 준비하려고 가구며 살림이며 다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그래, 알지. 그치만 너도 알다시피 하나밖에 없는 내 딸내미 아이까지 생겨가지고 예비 사이도 그렇고 어린애들이 변변한 집 하나 장만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나마 너희는 여기 지내면서 모아둔 돈이라도 좀 있고 둘 다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벌이하는 애들이니 걱정은 없잖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어머니. 이렇게 갑자기 혼자 결정하시면 어떡해요? 무엇보다 저희한테 주시기로 하고 5년을 같이 지내며 살았잖아요. 저희는 어머니가 하자시는 대로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러시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듣자 하니 나도 좀 섭섭하구나. 넌 나한테 아파트를 맡겨놓았니? 내 아들은 지 불쌍한 여동생한테 신혼집으로 넘겨준다는 거 가지고 별말 없이 잘 따라주더니 역시 넌 남의 집 자식인 걸 이렇게 티를 내는구나. 그럼 여태껏 이 집에서 산 게 오직 그 아파트 때문이었다는 거니? 나도 내 말 듣기 좀 거북하구나. 말 그대로 어머니가 저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셨다면 이렇게 독단적으로 결정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5년간 저에게 버릇처럼 얘기하시던 집 준다는 얘기를 하신 건 어머니였잖아요. 어차피 좀만 참으면 집이 생기는 게 그걸 못 참고 불만 가득하냐고 나무라셨죠. 그게 어디 제 집이라도 돼요? 어머님이 어머님 아들한테 주는 것으로도 그토록 생색이셨는데 이제 와서 그것마저 아가씨한테 주자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눈을 부릅뜨고 말대꾸야? 나한테는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은 자식이다. 그리고 너 역시도 내 딸처럼 생각하며 지냈는데 오늘 보니까 너는 그게 아니었던 게구나. 그리고 말 잘했다. 그래, 그 아파트는 어디까지나 이 집안 소유물이 아니니 내가 그걸 아들 말고 딸한테 주는 게 뭐가 그리 잘못됐냐? 응? 원래도 평소부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솔직한 생각을 가감없이 말하는 게 제 성격이라 그날 시어머니와의 대화도 솔직한 제 심경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딸처럼 여기셨다는 시어머니는 5년 내내 알게 모르게 눈치 주기 바쁘셨고 시누이는 저를 가정부 대하듯 여기며 같은 핏줄이 아닌 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갑질 아닌 갑질을 해대기 바빴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곧장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던 남편에게도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아파트 아가씨한테 주기로 했다는 거 진짜로 알고 있었어? 엄마가 며칠 전에 얘기해서 알고 있었지. 근데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이 집안 사람들은 나 빼고 자기들끼리 다 결정하냔 말이야. 나한테는 그냥 통보만 하면 끝인 거야? 안 그래도 당신한테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펄쩍 들 게 뻔하니까 내가 엄마한테 직접 얘기하시라고 했어. 나도 당신 이러면 가끔 무섭다.
알아? 본인이 전달하면 내가 화낼까봐 그 나이에 엄마 바지가랑이 붙잡고 대신 얘기해달라고 했을 남편의 모습을 떠올리니 화가 더 치밀었습니다. 저를 아주 성격 이상한 와이프로 내몰았을 생각하니 머리끝이 쭈뼛 서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어쩌자는 거야? 그 아파트 아가씨 신혼집 주고 나면 우리는? 난 이대로 여기서 더 이상 못 살아. 우리도 나가. 그냥 전셋집이라도 얻든지 하자고. 나가긴 어딜 나가. 솔직히 엄마랑 같이 살면 우리도 좋은 점 많지 않아? 난 솔직히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참에 그냥 여기서 엄마랑 같이 살면 안 돼? 그게 할 소리니? 차라리 잘 됐다고? 나 5년 동안 눈칫밥 먹으면서 결혼 생활한 거 옆에서 못 봤어? 나 밤늦게 퇴근하면 가족들 깰까봐 현관문에서부터 까치발 들고 슬금슬금 들어와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잤어. 내 옷 한 벌 살 돈이면 어머님이랑 아가씨 기분 맞춰주려고 선물 하나를 더 사면 더 샀지 내가 하고 싶은 거 제대로 하면서 산 적 단 한 번도 없었어. 근데 이 상황에서 당신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해? 당신이야말로 그 아파트 못 받는 게 그렇게 분하고 억울한 거야? 내가 지금 아파트 하나 때문에 이런다고 생각해? 난 그렇게 생각이 드네. 처음 결혼했을 때랑 지금 당신이랑 너무 다른 모습이야. 낯설기까지 해.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나랑 결혼했을지는 몰라도 난 이 정도 생활에 시집살이 운운하는 당신이라는 여자가 더 이해가 안 되네. 내가 이렇게 치를 떠는데도 나가 살기 싫다는 거지? 당신이 그렇게 치를 떠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야. 사랑할 때 싸움 한 번 없었는데 이렇게 저희 부부의 신뢰는 완벽하게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맞나? 자기 가족 앞에서 나는 영원히 남인 건가 싶다가도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했지만 이해가 되지 않은 남편의 행동에 제 마음도 차갑게 식어가게 되더라고요. 이 남자를 믿고 쭉 살아내기에는 내 남은 평생에 행복이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과 믿음이 켜켜이 쌓여 나가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게 깨지는 데 있어서는 그 한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제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저는 회사에 며칠간 연차를 내고 친정에 좀 내려갔습니다. 물론 시댁에도 양해를 구했죠. 시댁 식구들은 이 상황에 왜 제가 친정에 내려갔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저 역시도 남편과 잠시 거리를 두어야 부부 사이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고요. 친정에는 자세한 얘기는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괜히 시끄러워지기 싫었거든요. 며칠째 쉬고 있던 날 신우이에게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언니, 친정에 가 있다면서요? 왜 아파트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내가 그럼 언니한테 무릎 꿇고 빌기라도 해요? 오빠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이게 이렇게 친정으로 도망가서 시위까지 벌일 일인가? 아가씨가 왜 빌어요? 어머니가 더 필요한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는 건데 제가 무슨 권리로 그걸 참견하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남의 집 사람처럼 친정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괜히 사람 마음 불편하게. 나 애까지 가져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 거 몰라요? 네, 아가씨. 스트레스 받지 말고 몸조리 잘하시고요. 그리고 저 집안에서는 남의 집 사람 맞고요. 한 가지 더. 어디까지나 이건 우리 부부의 문제예요. 쉬는 날까지 이렇게 저한테 전화해서 아가씨가 따지고 들을 문제 아니라는 얘기예요. 따지는 게 아니라 솔직히 오빠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오빠는 우리 엄마랑 지내는 게 당연히 더 편하지 않겠어요? 오빠 입장도 좀 생각해줘요. 그리고 언니도 이제 아파트로 너무 꿍해 있지 말아요. 더 이상 신우와도 대화가 안 될 것 같았고 얘기가 길어질수록 세 사람이 저를 한 곳으로 몰아세우는 기분이 들어 괴로웠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화가 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남편은 정작 한 발짝 물러서 있었다는 점이에요. 신우이가 그렇게 전화까지 해서 저를 비아냥대는 상황에도 남편은 저에게 연락 한 번 없었고 친정에 가 있는 동안 되려 자유시간을 만끽하듯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흘간을 친정에서 시간을 보내고 저는 곧장 다시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더 이상 당신이랑 잘 지낼 자신이 없어. 이혼? 결국 아파트 때문에 이혼하자는 거야, 당신? 그놈의 아파트 지겨워. 당신 가족들 그 아파트 안으로 5년간 날 볼모잡고 괴롭혀왔어. 어쩌면 아파트 하나 믿고 이 집안에 얹혀 사는 여자로 만든 건 오히려 당신 가족들이야. 날 그런 사람 취급해온 건 사실이잖아. 가족? 딸 같은 며느리? 옆에서 5년을 지켜보고도 당신은 그 말이 믿기든? 나야말로 내 얘기를 안 들어준 건 당신이야.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은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만 살려고 해.
엄마랑 같이 살면 우리도 분명 얻는 것이 있잖아. 왜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몰라? 그게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은 이유야. 끝까지 내 편에서 눈꽃만큼도 생각하진 않고 당신 가족 편만 드는 거. 결혼은 이런 게 아니야. 내가 꿈꾸던 결혼은 적어도 두 사람이 서로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똘똘 뭉쳐서 평생을 오순도순 잘 살아내는 거였어. 당신이란 남자는 그걸 완벽하게 어긋내고 깨뜨린 거고. 당시를 떠올리면 지금도 너무 힘들지만 기억나는 남편의 말들만 모아도 이랬습니다. 끝까지 제가 생각하는 생각과 사고가 문제라고 떠밀더군요. 오히려 연애할 때는 몰랐고 결혼 초만 해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제 문제적 모습에 실망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을 요구했고 적당한 합의로 이혼에 이르게 됐습니다. 위자료요? 바라지도 않았고 다행히 저희는 아이도 없었기 때문에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집에서 나왔어요. 진짜 시댁은 제가 그 아파트만으로 이혼까지 결정했으리라고 아직까지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그냥 모든 미련을 버리고 지금의 돌싱 생활에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전보다 너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내가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또 누군가의 가족에게 새로운 일원이 되어가는 것이 이렇게나 힘들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비록 혼자가 됐지만 지금도 그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채널에서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듣다 보면 어느 때는 공감도 가지만 어느 때에는 사연자의 선택과 행동에 답답한 심정이 들 때도 있었거든요. 오늘 제 이야기에도 많은 분들이 다양한 생각들로 반응을 채워주시리라 생각됩니다. 응원 댓글들 뿐만 아니라 쓰디 쓴 충고까지도 다 받아들고 앞으로 남은 제 삶을 꽉 채워 잘 살아내보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